안녕하세요. 칠키존날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뿌듯함에 잠들고 설레며 일어나라. 아침이 달라지는 저녁 루틴의 힘. 지은이는 류한빈, 발행은 동양북스입니다. 주 52시간 근무제로 야근이 줄어들고 코로나19의 여파로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는데요. 저녁 시간은 이제 휴식 시간이 아니라 자기 개발, 취미생활 등 자신이 원한다면 무엇이든 도전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저녁 시간이 되면 TV를 본다거나 침대에서만 시간을 보내기 일쑤이고 밤늦게까지 핸드폰을 붙잡으며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 역시 퇴근 후에는 시체처럼 누워있다가 아침이면 알람 소리에 억지로 눈 뜨던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주말만 기다리기에는 평일이 너무 길고 하고 싶은 걸 모두 하기에는 주말이 너무 짧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는데요. 저녁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았던 그는 배우고 싶었던 거, 해보고 싶었던 것을 조금씩 시도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평일 저녁의 목표를 설정하고 루틴으로 만들어 반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곧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녁 시간뿐만 아니라 일상의 텐션이 달라졌던 것입니다. 괴롭기만 하던 아침은 설렘으로 가득 찼고 지겹던 업무 시간은 활기가 넘쳤으며 매일 밤 저녁 시간을 알차게 보냈다는 뿌듯함에 잠들 수 있었습니다. 저녁 시간을 주도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나의 삶을 지키는 일입니다. 평일 저녁 시간을 활용해 자기개발, 운동, 이직 준비, 자격증 공부 등에 도전해 보세요. 그리고 그 보상으로 주말을 더 활기차게 즐겨보세요. 잠들기 전 15분 독서, 저녁 먹기 전 30분 요가 등 아주 사소한 루틴일지라도 꾸준히 쌓아올려 실천하다 보면 하루하루가 신비롭게 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알찬 저녁을 위한 목표 설정 로드맵. 저녁 루틴 만들기 1단계 목표 설정. 누구에게나 이루고 싶은 꿈이 있다. 꾸준히 해내고 싶은 일이 있다. 하지만 매번 꿈과 목표는 너무 멀리 있다. 우리는 멀리 있는 꿈과 목표를 멍하니 쳐다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차근차근 사다리를 놔야 한다. 어느 순간 꿈은 현실에 맞닿아 있을 것이다. 한 번에 오를 수 있는 꿈은 없다. 기대를 현실로 바꾸는 목표 설정 4단계. 목표 만들기 4단계. 퇴근 후 취미활동, 운동, 이직 준비, 자격증 공부, 사이드 프로젝트 뭐든 다 좋다. 하지만 뭐든 꾸준히 해내기로 마음먹었다면 목표를 만들고 계획을 세워야 한다. 그저 이제 저녁부터 뭐뭐뭐 해야지 하는 단순한 생각으로는 꾸준히 지속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계획을 크게 4가지로 나눈다. 대목표, 의미 찾기, 프로젝트, 액션 플랜이다. 이 중 대목표와 의미 찾기는 장기 목표이고 프로젝트와 액션 플랜은 단기 계획이다. 장기 목표 중 대목표는 살면서 꼭 이루고 싶은 목표를 말한다.
예를 들어 국내 교육 분야 1위 크리에이터 되기 같은 것이다. 그리고 의미 찾기는 이 목표를 왜 이뤄야 하는지 의미를 생각하는 과정이다. 앞에서 말했듯 의미가 있으면 확실한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이다. 프로젝트는 대목표를 이루기 위해 끝내야 하는 일의 단위를 말한다. 예를 들어 시간관리법을 알려주는 책 출간하기 같은 것이다. 그리고 액션 플랜은 프로젝트를 완수하기 위해 당장 해야 하는 작은 행동의 단위다. 장기 목표는 손에 닿지 않을 정도로 멀리 있어서 그걸 이루기 위해서 당장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감이 잡히지 않기 때문에 단기적인 액션 플랜이 있어야 한다. 목표 달성률을 높이고 싶다면 장기 목표와 단기 액션 플랜을 동시에 세워보자. 만다라트 플래너 활용하기. 대목표와 단기 계획을 세울 때는 만다라트 플래너를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막연하던 목표가 점점 구체적이고 촘촘해지는 것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다라트 플래너는 일본의 투수 오타니 쇼헤니가 쓴 것으로 유명하다. 8구단 드래프트 1순위라는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먼저 실천해야 할 8가지 하위 주제를 정하고 그에 따라 실천해야 할 액션 플랜을 세운 것이다. 그처럼 우리도 구체적인 최종 목표를 대목표로 삼아도 되고 목표를 커리어, 건강, 인간관계, 종교 혹은 정신건강 등으로 크게 나눠도 좋다. 내가 작성한 만다라트 플래너를 오른쪽에서 예시로 보여주겠다. 예시를 보면 바로 따라할 수 있을 정도로 어렵지 않다. 초등학교 수업 시간 때부터 자주 그리던 마인드맵과 비슷하다. 가운데 대목표를 기입하고 대목표를 이루기 위한 8가지 하위 목표를 마인드맵을 작성하듯이 뻗어나가면 된다. 만다라트 플래너는 특히 새해 목표를 세우는데 유용하다. 가운데 2000XS년 새해 목표라고 적은 뒤 올해 이루고 싶은 8가지 목표를 쓰고 이 목표들을 이루기 위해 해야 할 작은 일의 단위를 다시 작은 칸에 적는 것이다. 나는 이렇게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서의 8가지 방향성, 건강, 관계, 전공 공부, 영상 콘텐츠, 시간관리, 자기개발, 경제, 예술을 정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작은 행동 목표들을 각각 8가지씩 정해보았다. 전체적인 목표와 행동의 청사진을 그리는 용도로 매우 좋은 도구이지만 약간 아쉬운 점이 있다면 시간 계획을 함께 세울 수 없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나의 만다라트 플래너에서 하루 7시간 수면과 같은 목표는 구체적인 행동 계획이 필요하지 않다. 하지만 루틴 관리 서비스 계획과 같은 프로젝트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더 디테일한 실천 사항과 함께 시간 계획이 필요하다. 이 부분은 바로 액션 플래너로 보완할 수 있다. 다음 장에서는 액션 플래너를 같이 써보자. 지금 바로 시작하는 힘, 액션 플래너. 목표를 위한 사다리, 액션 플랜.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 새로운 마음으로 새해 목표를 세운다. 하지만 연말에 신년에 세웠던 목표를 돌아보면 이루어 놓은 것이 많지 않다. 이유가 뭘까? 단지 게을러서일까? 정답은 목표만 세우고 행동 계획을 짜지 않았기 때문이다. 작은 행동들이 모여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들을 만들어낸다. 꿈은 먼 곳에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차근차근 사다리를 놔야 한다. 그래서 나는 액션 플랜을 세우기를 권한다. 지금 당장 어떤 작은 행동을 해야 목표에 가까워질 수 있을지 늘 고민하다 보니
액션 플랜을 위한 플래너까지 만들게 되었다. 아이디어는 브라이언트 트레이시의 책 100만 불짜리 습관에서 얻었다. 이 책에서는 목표 설정 방법을 7단계 공식으로 제시하고 있다. 1단계 목표를 세운다. 2단계 마감 시한을 정한다. 3단계 목표 리스트를 만든다. 4단계 행동 계획을 짠다. 5단계 장애 요인을 제거한다. 6단계 즉각 실천한다. 7단계 꾸준히 전진한다. 여기서 1, 2단계인 목표를 세운다, 마감 시한을 정한다는 많은 사람들이 목표를 정할 때 생각한다. 하지만 3, 4단계인 목표 리스트를 만든다, 행동 계획을 짠다까지 실천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이 3, 4단계를 한눈에 보이게 플래너 양식으로 만든 것이 지금 내가 사용하는 액션 플래너다. 업무에 적용할 때 프로젝트 플래너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름은 뭐든 좋다. 앞에 예시를 보면 바로 이해가 될 정도로 단순하고 별게 없다. 항상 어려운 건 실천뿐이다. 만약 해야 할 일이 더 생각나면 언제든지 추가하면 된다. 중요한 것은 액션 플래너를 쓰고 난 이후에는 목표를 자주 생각하기보다는 당장 해야 할 일, 즉 액션 플랜에만 집중하는 것이다. 목표를 쳐다보면 멀게 느껴진다. 목표가 멀다는 생각이 들면 좌절감만 반복된다. 하지만 당장 해야 할 하나의 액션 플랜에만 집중해서 하나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다 보면 어느 순간 목표가 가까워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미래의 일을 미리 앞당겨서 걱정한다. 그러나 걱정하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능력은 없다. 미래의 목표를 이루기에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높은 방법을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실천하는 것이다.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일들을 자세히 계획하는 것이 바로 액션 플랜이다. 하루를 2배로 만드는 시간관리법. 저녁 루틴 만들기 2단계 시간관리. 오늘 하루 뭐 했지? 데일리 피드백. 정각마다 한 일을 기록하라. 앞으로 시간관리 잘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바로 플래너일 것이다. 기본적으로 플래너는 해야 할 일을 미리 계획하기 위해 쓰는 것이다. 하지만 나는 시간관리를 위해서라면 사전계획보다 사후 기록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나를 훨씬 더 많이 변화시킨 것도 사후 기록이고 심지어 더 실천율이 높았던 때도 사후 기록에 집중할 때였다. 사후 기록이란 어떤 시간에 어떤 일을 하겠다고 미리 계획하고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마칠 때마다 혹은 한 시간마다 방금까지 한 일을 기록하는 방식이다. 이미 벌어진 일을 기록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먼저 내가 한 시간마다 뭘 했는지 관찰할 수 있다. 그리고 꾸준히 기록하다 보면 나의 특정한 시간 사용 패턴을 발견할 수 있다. 어느 시간대에 집중이 잘 되는지, 언제 어디에서 어떤 종류의 일을 할 때 효율이 떨어지는지 확인할 수 있다. 즉각적인 반성도 가능하고 하루를 마치면서 오늘 하루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피드백할 수 있다. 이렇게 세는 시간을 확인하고 나면 새로운 일을 할 시간도 확보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직전 1시간 동안 뭘 했는지 사후에 기록하는 방식으로 플래너를 사용한다. 이것이 나의 플래너 쓰는 법의 전부다. 매우 간단하지만 습관이 되기 전까지 실천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일단 정각마다 기록해야 한다는 사실 자체를 깜빡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는 낮에도 꿈꾸는 것처럼 습관에 몸을 맡기고 생활하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주머니에 플래너를 넣어놓고 정각마다 꺼내 기록하는 건 힘들기 때문에 각종 도구들을 이용한다. 나는 생각날 때마다 카카오톡 나와의 채팅 기능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메시지로 보낸 뒤 나중에 옮겨 쓰는 편이다. 어떤 일을 하다가 다음 일로 넘어갈 때 메시지를 툭 보내면 그만이다. 메시지를 보낼 때마다 전송 시각이 자동으로 기록되니 좋다. 이렇게 생각날 때마다 메시지를 전송해 놓고 책상 앞에 앉았을 때 혹은 저녁에 자기 전에 플래너에 쭉 옮겨 쓰면 된다. 이 외에도 어떤 시간에 어떤 일을 했는지 간편하게 기록할 수 있는 토글 같은 앱을 활용해도 좋다. 시간 관리에 도움되는 앱은 뒤에서 한 번에 소개하겠다. 4. 기록형 데일리 플래너 쓰는 법. 나는 데일리 플래너 없이는 시간 관리에 대해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사후 기록은 시간 관리의 기본이자 전부라고 생각한다. 사후에 기록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데일리 리포트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많은데 여기서는 데일리 플래너로 통일하도록 하자. 데일리 플래너는 크게 타임라인, 투두 리스트, 물, 식사, 기록 칸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음 페이지에서 하나씩 짚어보자. 1. 투두리스트. 전날 저녁에 내가 해야 할 일을 미리 적는다. 생각나는 대로 적지 말고 중요한 일부터 순서대로 1번에서 6번까지 기록한다. 아래쪽에 0번으로 표기된 곳에는 중요도와 관계없이 오늘 안에 처리해야 할 잡다한 일을 쓴다. 예를 들어 거리에 문구점이 있으면 샤프심 하나 사기 같은 일이다. 투두리스트는 당일 아침에 쓰는 것도 괜찮지만 전날 저녁에 쓰는 것을 더 추천한다. 저녁에 내일 할 일을 종이 위에 기록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평균 9분이나 일찍 잠들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해야 할 일을 종이 위에 기록하면 머릿속에 저장하고 신경 쓰느라 애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또한 전날 저녁에 다음날 할 일을 적어두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목표 지향적으로 바로 움직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2. 타임라인. 사후 기록이 중요하다고 해서 사전 계획을 하지 않을 수는 없다. 시간 기준으로 왼쪽에는 사전 계획, 오른쪽에는 사후 기록을 한다. 사전 계획란에는 투두리스트에 있는 일정을 시간대별로 적을 수 있다. 시간을 정해놓고 진행하는 루틴 혹은 그날의 약속 같은 것을 적으면 좋다. 시간 양쪽에 사전 계획과 사후 기록을 할 수 있어서 계획을 얼마나 지켰는지 바로 비교해 볼 수 있다. 또 어떤 일을 할 때 예상했던 시간보다 더 오래 걸리거나 더 빨리 끝나는 등의 변수를 파악하기 좋다. 하지만 기억할 것은 사후 기록이 이 플래너의 핵심이라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점은 시간이 다 흐른 다음 기억을 더듬으며 저녁에 몰았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사람은 오늘 온종일 한 일을 시간대별로 디테일하게 기억하지 못한다. 기억에 의존해서 쓰는 것은 결국 쓰지 않는 것과 똑같다. 사후 기록을 하는 목적은 내가 생각지 못한 순간에 무의식적으로 흘려보내고 낭비하는 시간을 정확히 파악해서 줄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 할 일을 모두 적었다면
5가지 혹은 6가지 범주로 나눈 후 색을 지정하는 것도 추천한다. 전공 공부는 노란색, 크리에이터로서의 업무는 분홍색, 회사 업무는 빨간색, 자기 개발은 파란색, 휴식은 녹색, 시간 낭비는 회색으로 분류한다. 색을 칠하면 오늘은 어떤 일에 얼마나 시간을 썼는지 한눈에 직관적으로 볼 수 있어서 좋다. 또 저녁에 집에 와서 형광펜을 칠하면서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 다시 한번 체크하고 반성할 수 있다. 주의할 점은 회사에 있던 모든 시간을 뭉뚱그려 일로 기록하거나 책상 앞에 앉아 있던 모든 시간을 모두 공부로 기록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업무를 했다면 어떤 업무를 했는지 최대한 자세히 기록하자. 일과 중에 웹서핑이나 동료들과의 잡담 등 딴짓을 했다면 모두 솔직히 기록하자. 공부를 했다면 과목까지 다 기록하자. 사이사이 낭비되는 시간을 잡는 데 큰 도움이 된다. 3. 물, 식사 기록.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매일 기록할 수 있는 칸이다. 나는 물 섭취와 식사를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매일 기록 중이다. 운동을 하는 사람은 운동량을 기록하는 칸으로 대신 사용하면 된다. 직접 피드백하고 스스로 개선하기. 처음 데일리 플래너를 써보면 생각보다 시간 낭비를 많이 하고 알차게 보낸 시간이 적다는 것에 깜짝 놀랄 것이다. 객관적으로 매 시간 기록하지 않으면 우리의 머릿속은 하루의 시간을 뭉뚱그려 기억한 다음 대략적으로 오늘은 바쁜 하루였어. 오늘은 책상 앞에 오래 앉아 있었는데 왜 한 일은 이거밖에 없지와 같은 식으로만 생각하게 된다. 문제를 잘 파악해야 개선도 잘 할 수 있다. 딱히 개선을 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매일 저녁 팩트 폭력을 당하다 보면 행동이 의식적으로 개선될 수밖에 없다. 누가 시켜서 강제로 바뀌는 게 아니라 필요성을 직접 확인하고 반성하고 개선하면 진짜 내 습관이 되는 것이다. 시간 관리에 대한 책을 수백 번 읽는 것보다 데일리 플래너를 한 달 직접 써보는 게 시간 관리에 훨씬 도움이 될 것이라고 장담한다. 데일리 플래너를 쓰는 것은 확실히 어려운 일이다. 매 시간 잊지 않고 기록하는 것은 처음 해보면 쉬운 일이 아니다. 중간중간 기록하는 것을 잊어도 완벽하게 쓰지 못해도 포기하지 않고 지속해 나가는 것이 포인트다. 시행착오를 거치며 어떻게든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버티면 기록이 숨쉬듯이 자연스러워지는 날이 온다. 그날이 오면 처음 플래너를 쓰기로 다짐하고 버틴 나 자신에게 분명 고마워하게 될 것이다. 내 몸이 알아서 움직이게 만드는 루틴 공식. 저녁 루틴 만들기 3단계. 루틴 관리. 꾸준히 하고 싶다면 루틴으로 만들어라. 저녁 루틴 만들기를 위한 3단계. 어릴 때는 매일 같은 일을 정해진 시간에 반복하는 것이 지루하고 따분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는 편안하고 정돈된 삶이라는 생각이 든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루틴은 우리를 몰아붙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어진 시간을 허둥지둥하지 않고 잘 사용하기 위해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일을 반복해야 습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습관으로 만들고 싶은 일은 모두 루틴으로 만든다. 잠들기 전 30분 독서, 저녁 먹기 전 30분 요가 등 좀처럼 습관이 되기 힘든 일도 한번 루틴으로 자리 잡으면 큰 의지력 없이도 실천할 수 있다.
나는 루틴을 만들 때 아래와 같은 단계를 거친다. 루틴 만들기 3단계. 1단계. 작게 만들기. 2단계. 매일 같은 시간에 반복하기. 3단계. 일정 시간 버티기. 루틴이 될 때까지 일정 시간은 힘들어도 어떻게든 유지해내야 새로운 루틴이 만들어진다. 이 시기에 가장 많이 실패한다. 운동이나 동호회 등을 나가보면 보름에서 한 달 사이의 기간에 많은 사람들이 포기한다. 그와 반대로 생각하면 일정 시기를 버텨낸 사람들은 꾸준히 지속할 수 있다. 하지만 무조건 파이팅을 외치며 정신력으로만 버티는 건 무모한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1단계가 가장 중요하다. 무조건 작게 만드는 것. 일단 이렇게 가장 작은 단위의 루틴이 만들어지면 하나씩 추가해서 더 큰 과제를 이루기 위한 루틴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 작게 만든다는 것은 과제의 단위를 작게 만든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과제 자체를 쉽고 재밌게 만든다는 의미도 포함한다. 작고 쉬운 일부터 루틴으로 만들어라. 루틴을 만들기 전에 마음에 새겨두면 좋은 개념이 있다. 생각하는 나는 어른이지만 행동하는 나는 어린아이라는 점이다. 내가 비록 사회생활 N년 차에 어엿한 사회인이라도 루틴을 만들 때 나는 초등학생 정도의 자아로 설정하는 것이 좋다. 우리는 모든 일을 아주 쉬운 일로 만들어서 떠먹여주고 잘 달래줘야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우리의 능력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다. 아무리 어렵고 위대한 일이라도 결국은 작은 일로부터 나온다. 작은 일을 잘해야만 큰 일도 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큰 일이 넘어야 하는 높은 벽이라면 작은 일을 루틴으로 만드는 건 사다리를 만드는 일 같은 것이다. 사다리를 놓을 생각도 없이 높은 벽을 매일 쳐다보면서 남들은 잘만 하는데 나는 왜 이것도 못 넘을까 하고 좌절만 반복하는 사람이 많다. 큰일을 잘 해내는 사람은 장대 높이뛰기 선수처럼 엄청난 무언가를 타고난 사람이 아니라 뒤에서 사다리를 성실하게 만들어 놓은 사람이다. 그럼 이제 나의 일상에 루틴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루틴을 더 쉽고 더 재밌게 만드는 법, 그리고 루틴을 꾸준히 실천할 수 있게 만드는 팁들을 알아보자. 열정이 넘치는 날에는 시작하지 마라. 의욕이 넘치면 체한다. 갑자기 열심히 살고 싶은 의지가 샘솟는 날이 있다. 이때 사람들은 동기부여가 되는 콘텐츠를 열심히 찾아다닌다. 열심히 사는 사람들의 강연을 듣고 자기계발서를 읽으며 열정을 키운다. 오늘은 반드시 어제와 다른 하루를 보내리라. 어제와는 180도 다른 내가 되리라. 그러나 이러한 불꽃 같은 열정으로 무언가를 시작할 때 반드시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 오랫동안 굶다가 갑자기 밥을 먹으면 높은 확률로 체하듯이 안 하던 일을 갑자기 할 때도 마찬가지다. 의욕이 넘칠 때 정한 목표는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땐 너무 멀리 느껴져 금방 포기하기도 쉽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일이 몇 번 반복되면 내가 그렇지 뭐라는 생각의 패턴이 생긴다. 그러나 반대로 평소에 정말 사소한 일을 시도해도 성공하는 경험을 반복하면 나는 잘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 패턴이 생긴다. 성공이 습관이 되는 것이다. 나는 작은 일이 하나둘씩 풀리기 시작할 때 그 흐름을 타고 큰 일도 해낼 수 있었다.
내 무의식 속에 나는 웬만한 일은 잘 해낼 수 있다는 생각이 단단하게 박혔기 때문이다. 주변을 둘러보면 뭐래도 잘 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 사람 역시 특별히 운이 좋거나 특출나게 대단해서가 아니라 이처럼 작은 일부터 성취한 후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바꾸고 그 흐름을 타서 큰 일에도 성공했을 가능성이 높다. 핑계를 차단하고 뿌듯함을 채우기. 루틴으로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첫 번째 단계가 작게 만들기라고 말했다. 작게 만들기란 말 그대로 처음 시작할 땐 최대한의 과제를 작게 만드는 것이다. 예를 들어 영어 작문 공부를 시작하기로 했다면 처음부터 하루에 1시간씩 영어 강의 듣기가 아니라 하루에 영어 문장 3개 외우기 정도로 시작하는 것이다. 우리의 목표는 작은 일부터 성취하는 뿌듯함을 느끼는 것과 퇴근 후 저녁 시간에 영어 공부를 한다는 루틴을 만드는 것이다. 아무리 피곤한 날, 아무리 무기력한 날, 아무리 바쁜 날에도 무조건 실천할 수 있겠다 싶을 정도로 작게 시작하면 바빠서 피곤해서 등의 핑계도 차단할 수 있다. 이 작은 실천이 숨쉬듯이 습관이 되면 조금 더 과제를 추가하는 것이다. 남들이 보기에 그리고 스스로 보기에도 너무 작은 과제라 실천하고 나서도 에이, 이건 별거 아니야 싶을지 모르지만 의식적으로라도 와 해냈다, 나는 대단해 하고 호들갑을 떨어야 한다. 과장이 아니라 말 그대로 정말 대단한 일을 한 것이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새로운 루틴을 만드는 것은 하나의 도전이다. 그런 도전도감이 못해서 늘 어제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정말 많다. 뭐든 작은 거라도 어제와 다르게 해낸 것이 있다면 흠뻑 즐기자. 그래야 내일 조금 더 할 수 있다. 루틴 만들기는 경쟁이 아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남들보다 빨리 잘해야 한다는 강박이 있었다. 마치 끈을 탁 놓으면 달려들 태세인 투견처럼 성이 나 있었다. 어떤 일이든 경쟁이라고 생각하는 습관 때문에 시작하자마자 잘하는 단계까지 빠르게 도달하고 싶었다. 심지어 명상을 배울 때도 명상을 빨리 잘하고 싶었다. 명상은 욕심 등으로 뒤덮인 망상을 제거하는 작업인데 아이러니하게도 명상 자체가 욕심으로 얼룩져 버린 것이다. 어느 날 뒤돌아보면 그렇게 급한 일이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되지만 그걸 깨닫는 순간은 이미 시간이 많이 흐르고 난 뒤다. 그 일에 빠져 있을 때는 잘하고 싶다는 욕심이 눈앞을 가려 보이지 않는다. 에너지를 불살라야 하는 일과 천천히 즐기면서 끝까지 꾸준히 해야 하는 일을 구분하고 나니 내가 도전했다가 포기한 많은 일들이 처음부터 내 능력 이상으로 질주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특히 루틴을 만드는 일에도 너무 성급하게 열정적으로 달려들었던 것이다. 어렵게 만들어서 빨리 포기하는 것과 쉽게 만들어서 꾸준히 지속하는 것 중에 고르라면 당연히 후자다. 시작은 최대한 작게 해서 허들을 낮추고 불필요한 욕심에 과도하게 질주하는 것을 멈추자. 누군가는 인생이 단거리가 아닌 마라톤이라고 한다. 나는 인생의 끝이 정해지지 않은 산책이라고 생각한다. 걷다가 걷기 싫으면 잠시 앉아보고 예쁜 꽃이 있으면 한참 구경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꾸준히 지속하지 못할 일이 없다. 해야 하는데 라고 생각하지 말기. 정말 실천하고 싶은 일일수록 해야 하는데 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의식해서 힘을 빼고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내가 너무 중요성을 높게 두고 푸시하면 몸은 반발한다. 힘을 주고 꼭 해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있으면 하기 싫어지고 실패할 확률이 높다. 막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누군가 시키면 하기 싫어지는 것과 같다. 해야 하는데 라고 생각할 때마다 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진다고 생각하자.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일을 반복하는 사람들은 열정적이고 자기 관리에 엄격한 사람일 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의외로 그들은 큰 힘을 들이지 않는다. 그리고 루틴을 한번 깼다고 해서 나는 역시 안 돼. 난 의지박약이야 라고 크게 자책하지 않는다. 어떤 일에 너무 큰 의미를 두면 시작할 때도 실행할 때도 실패할 때도 감정이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그 자체로 에너지 소모가 크다. 아둥바둥해서 될 일이 힘을 조금 뺀다고 안 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 일이 실제로 중요해서가 아니라 뭐든 중요성을 부여하려는 마음의 습관 때문인 경우가 많다. 마음에 힘을 빼고 가볍게, 즐겁게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자. 생각은 어른이 하지만 행동은 아이가 한다. 어떻게든 재미있게 만들자. 우리가 루틴으로 만들고 싶은 일은 되게 즐겁지 않은 일이다. 마냥 즐겁기만 한다면 큰 노력 없이도 이미 행동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즐겁지 않아도 스스로 하게 만들어야 하니까 힘들고 힘이 드니까 실천율이 떨어진다. 그리고 나는 세상에서 가장 의지가 약한 사람이라고 자절한다. 앞에서 하기 싫은 일을 하는 나를 어린아이에 비유했다면 이번에는 한 단계 더 낮춰서 우리 집 강아지에 비유해보자. 강아지를 훈련시키려면 간식이라는 보상이 필요하다. 앉았다 일어나기, 기다리기, 손 내밀기 등을 잘 해낼 때마다 간식을 줘 자동적으로 행동하게 만드는 것이다. 우리에게도 딱 요 정도 수준의 보상이 필요하다. 루틴을 한 달간 지키면 바빠서 보기를 미뤘던 드라마를 마음먹고 정주행한다든가 양이 적고 비싼 음식을 먹는다든가 하는 소소하지만 행복한 보상 말이다. 다짐한 일을 실천했을 때 보상을 주는 것도 좋지만 일 자체를 즐겁게 만드는 것이 가장 좋다. 재미없는 일을 재미있게 만드는 건 참 어렵다. 하지만 재미없는 일을 강제로 계속 반복하는 것보다는 재미있게 만들기 위해 머리를 굴리고 노력해보는 것이 훨씬 낫다. 홈 트레이닝을 하는 지인의 사례를 소개하자면 그는 그냥 트레이닝을 하다 보니 너무 재미가 없어서 번쩍거리는 미러볼을 사다가 방에 켜놓고 미친 듯이 신나는 음악까지 크게 틀어놓고 트레이닝을 한다. 그것마저 하기 싫을 때는 트레이닝 대신 땀복을 입은 채로 닌텐도 댄스 게임을 한다고 한다. 땀은 뻘뻘 나지만 재미있어서 시간 가는 줄 모른단다. 만약 독서하는 시간이 지겹다면 독서를 할 때마다 본인이 좋아하는 뉴에지를 틀어놓는 것도 도움이 된다. 지루함을 굳이 꾸역꾸역 참으며 실천할 필요가 있을까? 어떻게든 재미있게 꾸준히 하겠다고 마음먹으면 길이 보인다. 성과를 눈에 보이게 만들어라. 눈에 보이게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 우리가 루틴으로 만들고 싶은 일들은 단기적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보이지 않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당장 먹고 싶은 초콜릿 하나를 참는다고 해서
내일 갑자기 날씬해지는 것도 아니고 오늘 책 몇 장을 더 본다고 해서 당장에 그 분야의 박식한 전문가가 되는 것도 아니다. 우리는 눈앞에 보이지 않는 성과를 위해 당장 달콤한 휴식을 참아내야 한다. 매일 마시멜로 실험을 당하는 어른들처럼 말이다. 성과는 눈에 보여야 실천할 맛이 난다. 나는 새로운 루틴을 만들 때는 헤비 트래커라는 작은 메모지의 도움을 받는다. 헤비 트래커란 실천한 날짜에 색칠할 수 있는 31칸짜리, 즉 한 달짜리 표다. 매일 책 100페이지 이상 읽기, 매일 스쿼트 100개 하기와 같은 목표를 써놓고 실천했으면 색칠하는 것이다. 이 표를 쓰면 괜히 빈칸을 만들고 싶지 않아서 실천하게 된다. 색칠된 칸이 늘어나는 게 눈에 보이면 뿌듯해서 동기부여가 된다. 수영이나 드럼처럼 무언가를 새로 배우기 시작했다면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놓자. 예를 들어 수영을 배울 땐 처음 자유형을 하게 되었을 때의 자세를 동영상으로 찍어 놓는 것이다. 영어 회화 공부를 하기로 했다면 처음 내가 말하는 영상을 찍거나 녹음한다. 악기를 처음 배우기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다. 한 달, 두 달 후에 다시 영상을 찍어서 처음과 비교해 보면 확실히 실력이 향상된 것이 눈에 보일 것이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향상된 실력을 확인한다면 그 다음 한 달은 훨씬 즐겁게 또 쉽게 실천할 수 있다. 뭐든지 눈으로 직접 볼 수 있게 하는 작은 노력이 실천을 훨씬 쉽게 만들어준다. 아무리 노력해도 매일 실천하기가 너무 힘들고 루틴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왜 그 일을 꼭 습관으로 만들어야 하는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인지, 혹시 남들이 하니까 그냥 나도 해야 할 것 같은 의무감에 하는 건 아닌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하기 싫은 일을 매일 같은 시간에 반복해야 한다는 것은 일종의 고문이다. 꼭 해야 하는 일이라면 재미있게 만들기 위해 노력해보고 아주 작은 단위로 만들어보고 그래도 도저히 안 된다면 포기하자. 놓아야 할 때를 알고 미련 없이 잘 포기하는 것도 실력이다. 알찬 저녁을 위한 목표 설정 로드맵. 저녁 루틴 만들기 1단계 목표 설정. 누구에게나 이루고 싶은 꿈이 있다. 꾸준히 해내고 싶은 일이 있다. 하지만 매번 꿈과 목표는 너무 멀리 있다. 우리는 멀리 있는 꿈과 목표를 멍하니 쳐다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차근차근 사다리를 놔야 한다. 어느 순간 꿈은 현실에 맞닿아 있을 것이다. 한 번에 오를 수 있는 꿈은 없다. 기대를 현실로 바꾸는 목표 설정 4단계. 목표 만들기 4단계. 퇴근 후 취미활동, 운동, 이직 준비, 자격증 공부, 사이드 프로젝트 뭐든 다 좋다. 하지만 뭐든 꾸준히 해내기로 마음먹었다면 목표를 만들고 계획을 세워야 한다. 그저 이제 저녁부터 뭐뭐뭐 해야지 하는 단순한 생각으로는 꾸준히 지속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계획을 크게 4가지로 나눈다. 대목표, 의미 찾기, 프로젝트, 액션 플랜이다. 이 중 대목표와 의미 찾기는 장기 목표이고 프로젝트와 액션 플랜은 단기 계획이다. 장기 목표 중 대목표는 살면서 꼭 이루고 싶은 목표를 말한다. 예를 들어 국내 교육 분야 1위 크리에이터 되기 같은 것이다.
그리고 의미 찾기는 이 목표를 왜 이뤄야 하는지 의미를 생각하는 과정이다. 앞에서 말했듯 의미가 있으면 확실한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이다. 프로젝트는 대목표를 이루기 위해 끝내야 하는 일의 단위를 말한다. 예를 들어 시간관리법을 알려주는 책 출간하기 같은 것이다. 그리고 액션 플랜은 프로젝트를 완수하기 위해 당장 해야 하는 작은 행동의 단위다. 장기 목표는 손에 닿지 않을 정도로 멀리 있어서 그걸 이루기 위해서 당장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감이 잡히지 않기 때문에 단기적인 액션 플랜이 있어야 한다. 목표 달성률을 높이고 싶다면 장기 목표와 단기 액션 플랜을 동시에 세워보자. 만다라트 플래너 활용하기. 대목표와 단기 계획을 세울 때는 만다라트 플래너를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막연하던 목표가 점점 구체적이고 촘촘해지는 것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다라트 플래너는 일본의 투수 오타니 쇼헤니가 쓴 것으로 유명하다. 8구단 드래프트 1순위라는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먼저 실천해야 할 8가지 하위 주제를 정하고 그에 따라 실천해야 할 액션 플랜을 세운 것이다. 그처럼 우리도 구체적인 최종 목표를 대목표로 삼아도 되고 목표를 커리어, 건강, 인간관계, 종교 혹은 정신건강 등으로 크게 나눠도 좋다. 내가 작성한 만다라트 플래너를 오른쪽에서 예시로 보여주겠다. 예시를 보면 바로 따라할 수 있을 정도로 어렵지 않다. 초등학교 수업 시간 때부터 자주 그리던 마인드맵과 비슷하다. 가운데 대목표를 기입하고 대목표를 이루기 위한 8가지 하위 목표를 마인드맵을 작성하듯이 뻗어나가면 된다. 만다라트 플래너는 특히 새해 목표를 세우는 데 유용하다. 가운데 2000XS년 새해 목표라고 적은 뒤 올해 이루고 싶은 8가지 목표를 쓰고 이 목표들을 이루기 위해 해야 할 작은 일의 단위를 다시 작은 칸에 적는 것이다. 나는 이렇게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서의 8가지 방향성, 건강, 관계, 전공 공부, 영상 콘텐츠, 시간관리, 자기개발, 경제, 예술을 정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작은 행동 목표들을 각각 8가지씩 정해보았다. 전체적인 목표와 행동의 청사진을 그리는 용도로 매우 좋은 도구이지만 약간 아쉬운 점이 있다면 시간 계획을 함께 세울 수 없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나의 만다라트 플래너에서 하루 7시간 수면과 같은 목표는 구체적인 행동 계획이 필요하지 않다. 하지만 루틴 관리 서비스 계획과 같은 프로젝트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더 디테일한 실천 사항과 함께 시간 계획이 필요하다. 이 부분은 바로 액션 플래너로 보완할 수 있다. 다음 장에서는 액션 플래너를 같이 써보자. 지금 바로 시작하는 힘, 액션 플래너. 목표를 위한 사다리, 액션 플랜.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 새로운 마음으로 새해 목표를 세운다. 하지만 연말에 신년에 세웠던 목표를 돌아보면 이루어 놓은 것이 많지 않다. 이유가 뭘까? 단지 게을러서일까? 정답은 목표만 세우고 행동 계획을 짜지 않았기 때문이다. 작은 행동들이 모여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들을 만들어낸다. 꿈은 먼 곳에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차근차근 사다리를 놔야 한다. 그래서 나는 액션 플랜을 세우기를 권한다. 지금 당장 어떤 작은 행동을 해야 목표에 가까워질 수 있을지 늘 고민하다 보니 액션 플랜을 위한 플래너까지 만들게 되었다.
아이디어는 브라이언트 트레이시의 책 100만 불짜리 습관에서 얻었다. 이 책에서는 목표 설정 방법을 7단계 공식으로 제시하고 있다. 1단계 목표를 세운다. 2단계 마감 시한을 정한다. 3단계 목표 리스트를 만든다. 4단계 행동 계획을 짠다. 5단계 장애 요인을 제거한다. 6단계 즉각 실천한다. 7단계 꾸준히 전진한다. 여기서 1, 2단계인 목표를 세운다, 마감 시한을 정한다는 많은 사람들이 목표를 정할 때 생각한다. 하지만 3, 4단계인 목표 리스트를 만든다, 행동 계획을 짠다까지 실천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이 3, 4단계를 한눈에 보이게 플래너 양식으로 만든 것이 지금 내가 사용하는 액션 플래너다. 업무에 적용할 때 프로젝트 플래너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름은 뭐든 좋다. 앞에 예시를 보면 바로 이해가 될 정도로 단순하고 별게 없다. 항상 어려운 건 실천뿐이다. 만약 해야 할 일이 더 생각나면 언제든지 추가하면 된다. 중요한 것은 액션 플래너를 쓰고 난 이후에는 목표를 자주 생각하기보다는 당장 해야 할 일, 즉 액션 플랜에만 집중하는 것이다. 목표를 쳐다보면 멀게 느껴진다. 목표가 멀다는 생각이 들면 좌절감만 반복된다. 하지만 당장 해야 할 하나의 액션 플랜에만 집중해서 하나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다 보면 어느 순간 목표가 가까워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미래의 일을 미리 앞당겨서 걱정한다. 그러나 걱정하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능력은 없다. 미래의 목표를 이루기에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높은 방법을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실천하는 것이다.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일들을 자세히 계획하는 것이 바로 액션 플랜이다. 하루를 2배로 만드는 시간관리법. 저녁 루틴 만들기 2단계 시간관리. 오늘 하루 뭐 했지? 데일리 피드백. 정각마다 한 일을 기록하라. 앞으로 시간관리 잘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바로 플래너일 것이다. 기본적으로 플래너는 해야 할 일을 미리 계획하기 위해 쓰는 것이다. 하지만 나는 시간관리를 위해서라면 사전계획보다 사후 기록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나를 훨씬 더 많이 변화시킨 것도 사후 기록이고 심지어 더 실천율이 높았던 때도 사후 기록에 집중할 때였다. 사후 기록이란 어떤 시간에 어떤 일을 하겠다고 미리 계획하고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마칠 때마다 혹은 한 시간마다 방금까지 한 일을 기록하는 방식이다. 이미 벌어진 일을 기록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먼저 내가 한 시간마다 뭘 했는지 관찰할 수 있다. 그리고 꾸준히 기록하다 보면 나의 특정한 시간 사용 패턴을 발견할 수 있다. 어느 시간대에 집중이 잘 되는지, 언제 어디에서 어떤 종류의 일을 할 때 효율이 떨어지는지 확인할 수 있다. 즉각적인 반성도 가능하고 하루를 마치면서 오늘 하루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피드백할 수 있다. 이렇게 세는 시간을 확인하고 나면 새로운 일을 할 시간도 확보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직전 1시간 동안 뭘 했는지 사후에 기록하는 방식으로 플래너를 사용한다. 이것이 나의 플래너 쓰는 법의 전부다.
매우 간단하지만 습관이 되기 전까지 실천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일단 정각마다 기록해야 한다는 사실 자체를 깜빡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는 낮에도 꿈꾸는 것처럼 습관에 몸을 맡기고 생활하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주머니에 플래너를 넣어놓고 정각마다 꺼내 기록하는 건 힘들기 때문에 각종 도구들을 이용한다. 나는 생각날 때마다 카카오톡 나와의 채팅 기능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메시지로 보낸 뒤 나중에 옮겨 쓰는 편이다. 어떤 일을 하다가 다음 일로 넘어갈 때 메시지를 툭 보내면 그만이다. 메시지를 보낼 때마다 전송 시각이 자동으로 기록되니 좋다. 이렇게 생각날 때마다 메시지를 전송해 놓고 책상 앞에 앉았을 때 혹은 저녁에 자기 전에 플래너에 쭉 옮겨 쓰면 된다. 이 외에도 어떤 시간에 어떤 일을 했는지 간편하게 기록할 수 있는 토글 같은 앱을 활용해도 좋다. 시간 관리에 도움되는 앱은 뒤에서 한 번에 소개하겠다. 4. 기록형 데일리 플래너 쓰는 법. 나는 데일리 플래너 없이는 시간 관리에 대해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사후 기록은 시간 관리의 기본이자 전부라고 생각한다. 사후에 기록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데일리 리포트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많은데 여기서는 데일리 플래너로 통일하도록 하자. 데일리 플래너는 크게 타임라인, 투두 리스트, 물, 식사, 기록칸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음 페이지에서 하나씩 짚어보자. 1. 투두리스트. 전날 저녁에 내가 해야 할 일을 미리 적는다. 생각나는 대로 적지 말고 중요한 일부터 순서대로 1번에서 6번까지 기록한다. 아래쪽에 0번으로 표기된 곳에는 중요도와 관계없이 오늘 안에 처리해야 할 잡다한 일을 쓴다. 예를 들어 거리에 문구점이 있으면 샤프심 하나 사기 같은 일이다. 투두리스트는 당일 아침에 쓰는 것도 괜찮지만 전날 저녁에 쓰는 것을 더 추천한다. 저녁에 내일 할 일을 종이 위에 기록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평균 9분이나 일찍 잠들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해야 할 일을 종이 위에 기록하면 머릿속에 저장하고 신경 쓰느라 애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또한 전날 저녁에 다음날 할 일을 적어두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목표 지향적으로 바로 움직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2. 타임라인. 사후 기록이 중요하다고 해서 사전 계획을 하지 않을 수는 없다. 시간 기준으로 왼쪽에는 사전 계획, 오른쪽에는 사후 기록을 한다. 사전 계획란에는 투두리스트에 있는 일정을 시간대별로 적을 수 있다. 시간을 정해놓고 진행하는 루틴 혹은 그날의 약속 같은 것을 적으면 좋다. 시간 양쪽에 사전 계획과 사후 기록을 할 수 있어서 계획을 얼마나 지켰는지 바로 비교해 볼 수 있다. 또 어떤 일을 할 때 예상했던 시간보다 더 오래 걸리거나 더 빨리 끝나는 등의 변수를 파악하기 좋다. 하지만 기억할 것은 사후 기록이 이 플래너의 핵심이라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점은 시간이 다 흐른 다음 기억을 더듬으며 저녁에 몰았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사람은 오늘 온종일 한 일을 시간대별로 디테일하게 기억하지 못한다. 기억에 의존해서 쓰는 것은 결국 쓰지 않는 것과 똑같다. 사후 기록을 하는 목적은 내가 생각지 못한 순간에 무의식적으로 흘려보내고 낭비하는 시간을 정확히 파악해서 줄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 할 일을 모두 적었다면 5가지 혹은 6가지 범주로 나눈 후 색을 지정하는 것도 추천한다. 전공 공부는 노란색, 크리에이터로서의 업무는 분홍색,
회사 업무는 빨간색, 자기 개발은 파란색, 휴식은 녹색, 시간 낭비는 회색으로 분류한다. 색을 칠하면 오늘은 어떤 일에 얼마나 시간을 썼는지 한눈에 직관적으로 볼 수 있어서 좋다. 또 저녁에 집에 와서 형광펜을 칠하면서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 다시 한번 체크하고 반성할 수 있다. 주의할 점은 회사에 있던 모든 시간을 뭉뚱그려 일로 기록하거나 책상 앞에 앉아 있던 모든 시간을 모두 공부로 기록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업무를 했다면 어떤 업무를 했는지 최대한 자세히 기록하자. 일과 중에 웹서핑이나 동료들과의 잡담 등 딴짓을 했다면 모두 솔직히 기록하자. 공부를 했다면 과목까지 다 기록하자. 사이사이 낭비되는 시간을 잡는 데 큰 도움이 된다. 3. 물, 식사 기록.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매일 기록할 수 있는 칸이다. 나는 물 섭취와 식사를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매일 기록 중이다. 운동을 하는 사람은 운동량을 기록하는 칸으로 대신 사용하면 된다. 직접 피드백하고 스스로 개선하기. 처음 데일리 플래너를 써보면 생각보다 시간 낭비를 많이 하고 알차게 보낸 시간이 적다는 것에 깜짝 놀랄 것이다. 객관적으로 매 시간 기록하지 않으면 우리의 머릿속은 하루의 시간을 뭉뚱그려 기억한 다음 대략적으로 오늘은 바쁜 하루였어. 오늘은 책상 앞에 오래 앉아 있었는데 왜 한 일은 이거밖에 없지와 같은 식으로만 생각하게 된다. 문제를 잘 파악해야 개선도 잘 할 수 있다. 딱히 개선을 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매일 저녁 팩트 폭력을 당하다 보면 행동이 의식적으로 개선될 수밖에 없다. 누가 시켜서 강제로 바뀌는 게 아니라 필요성을 직접 확인하고 반성하고 개선하면 진짜 내 습관이 되는 것이다. 시간 관리에 대한 책을 수백 번 읽는 것보다 데일리 플래너를 한 달 직접 써보는 게 시간 관리에 훨씬 도움이 될 것이라고 장담한다. 데일리 플래너를 쓰는 것은 확실히 어려운 일이다. 매 시간 잊지 않고 기록하는 것은 처음 해보면 쉬운 일이 아니다. 중간중간 기록하는 것을 잊어도 완벽하게 쓰지 못해도 포기하지 않고 지속해 나가는 것이 포인트다. 시행착오를 거치며 어떻게든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버티면 기록이 숨쉬듯이 자연스러워지는 날이 온다. 그날이 오면 처음 플래너를 쓰기로 다짐하고 버틴 나 자신에게 분명 고마워하게 될 것이다. 내 몸이 알아서 움직이게 만드는 루틴 공식. 저녁 루틴 만들기 3단계. 루틴 관리. 꾸준히 하고 싶다면 루틴으로 만들어라. 저녁 루틴 만들기를 위한 3단계. 어릴 때는 매일 같은 일을 정해진 시간에 반복하는 것이 지루하고 따분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는 편안하고 정돈된 삶이라는 생각이 든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루틴은 우리를 몰아붙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어진 시간을 허둥지둥하지 않고 잘 사용하기 위해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일을 반복해야 습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습관으로 만들고 싶은 일은 모두 루틴으로 만든다. 잠들기 전 30분 독서, 저녁 먹기 전 30분 요가 등 좀처럼 습관이 되기 힘든 일도 한번 루틴으로 자리 잡으면 큰 의지력 없이도 실천할 수 있다. 나는 루틴을 만들 때 아래와 같은 단계를 거친다. 루틴 만들기 3단계. 1단계. 작게 만들기.
2단계. 매일 같은 시간에 반복하기. 3단계. 일정 시간 버티기. 루틴이 될 때까지 일정 시간은 힘들어도 어떻게든 유지해내야 새로운 루틴이 만들어진다. 이 시기에 가장 많이 실패한다. 운동이나 동호회 등을 나가보면 보름에서 한 달 사이의 기간에 많은 사람들이 포기한다. 그와 반대로 생각하면 일정 시기를 버텨낸 사람들은 꾸준히 지속할 수 있다. 하지만 무조건 파이팅을 외치며 정신력으로만 버티는 건 무모한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1단계가 가장 중요하다. 무조건 작게 만드는 것. 일단 이렇게 가장 작은 단위의 루틴이 만들어지면 하나씩 하나씩 추가해서 더 큰 과제를 이루기 위한 루틴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 작게 만든다는 것은 과제의 단위를 작게 만든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과제 자체를 쉽고 재밌게 만든다는 의미도 포함한다. 작고 쉬운 일부터 루틴으로 만들어라. 루틴을 만들기 전에 마음에 새겨두면 좋은 개념이 있다. 생각하는 나는 어른이지만 행동하는 나는 어린아이라는 점이다. 내가 비록 사회생활 N년 차에 어엿한 사회인이라도 루틴을 만들 때 나는 초등학생 정도의 자아로 설정하는 것이 좋다. 우리는 모든 일을 아주 쉬운 일로 만들어서 떠먹여주고 잘 달래줘야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우리의 능력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다. 아무리 어렵고 위대한 일이라도 결국은 작은 일로부터 나온다. 작은 일을 잘해야만 큰 일도 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큰 일이 넘어야 하는 높은 벽이라면 작은 일을 루틴으로 만드는 건 사다리를 만드는 일 같은 것이다. 사다리를 놓을 생각도 없이 높은 벽을 매일 쳐다보면서 남들은 잘만 하는데 나는 왜 이것도 못 넘을까 하고 좌절만 반복하는 사람이 많다. 큰일을 잘 해내는 사람은 장대 높이뛰기 선수처럼 엄청난 무언가를 타고난 사람이 아니라 뒤에서 사다리를 성실하게 만들어 놓은 사람이다. 그럼 이제 나의 일상에 루틴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루틴을 더 쉽고 더 재밌게 만드는 법, 그리고 루틴을 꾸준히 실천할 수 있게 만드는 팁들을 알아보자. 열정이 넘치는 날에는 시작하지 마라. 의욕이 넘치면 체한다. 갑자기 열심히 살고 싶은 의지가 샘솟는 날이 있다. 이때 사람들은 동기부여가 되는 콘텐츠를 열심히 찾아다닌다. 열심히 사는 사람들의 강연을 듣고 자기계발서를 읽으며 열정을 키운다. 오늘은 반드시 어제와 다른 하루를 보내리라. 어제와는 180도 다른 내가 되리라. 그러나 이러한 불꽃 같은 열정으로 무언가를 시작할 때 반드시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 오랫동안 굶다가 갑자기 밥을 먹으면 높은 확률로 체하듯이 안 하던 일을 갑자기 할 때도 마찬가지다. 의욕이 넘칠 때 정한 목표는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땐 너무 멀리 느껴져 금방 포기하기도 쉽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일이 몇 번 반복되면 내가 그렇지 뭐라는 생각의 패턴이 생긴다. 그러나 반대로 평소에 정말 사소한 일을 시도해도 성공하는 경험을 반복하면 나는 잘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 패턴이 생긴다. 성공이 습관이 되는 것이다. 나는 작은 일이 하나둘씩 풀리기 시작할 때 그 흐름을 타고 큰 일도 해낼 수 있었다. 내 무의식 속에 나는 웬만한 일은 잘 해낼 수 있다는 생각이 단단하게 박혔기 때문이다. 주변을 둘러보면 뭐래도 잘 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 사람 역시 특별히 운이 좋거나 특출나게 대단해서가 아니라 이처럼 작은 일부터 성취한 후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바꾸고 그 흐름을 타서 큰 일에도 성공했을 가능성이 높다. 핑계를 차단하고 뿌듯함을 채우기. 루틴으로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첫 번째 단계가 작게 만들기라고 말했다. 작게 만들기란 말 그대로 처음 시작할 땐 최대한의 과제를 작게 만드는 것이다. 예를 들어 영어 작문 공부를 시작하기로 했다면 처음부터 하루에 1시간씩 영어 강의 듣기가 아니라 하루에 영어 문장 3개 외우기 정도로 시작하는 것이다. 우리의 목표는 작은 일부터 성취하는 뿌듯함을 느끼는 것과 퇴근 후 저녁 시간에 영어 공부를 한다는 루틴을 만드는 것이다. 아무리 피곤한 날, 아무리 무기력한 날, 아무리 바쁜 날에도 무조건 실천할 수 있겠다 싶을 정도로 작게 시작하면 바빠서 피곤해서 등의 핑계도 차단할 수 있다. 이 작은 실천이 숨쉬듯이 습관이 되면 조금 더 과제를 추가하는 것이다. 남들이 보기에 그리고 스스로 보기에도 너무 작은 과제라 실천하고 나서도 에이 이건 별거 아니야 싶을지 모르지만 의식적으로라도 와 해냈다 나는 대단해 하고 호들갑을 떨어야 한다. 과장이 아니라 말 그대로 정말 대단한 일을 한 것이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새로운 루틴을 만드는 것은 하나의 도전이다. 그런 도전도 감히 못해서 늘 어제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정말 많다. 뭐든 작은 거라도 어제와 다르게 해낸 것이 있다면 흠뻑 즐기자. 그래야 내일 조금 더 할 수 있다. 루틴 만들기는 경쟁이 아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남들보다 빨리 잘해야 한다는 강박이 있었다. 마치 끈을 탁 놓으면 달려들 태세인 투견처럼 성이 나 있었다. 어떤 일이든 경쟁이라고 생각하는 습관 때문에 시작하자마자 잘하는 단계까지 빠르게 도달하고 싶었다. 심지어 명상을 배울 때도 명상을 빨리 잘하고 싶었다. 명상은 욕심 등으로 뒤덮인 망상을 제거하는 작업인데 아이러니하게도 명상 자체가 욕심으로 얼룩져 버린 것이다. 어느 날 뒤돌아보면 그렇게 급한 일이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되지만 그걸 깨닫는 순간은 이미 시간이 많이 흐르고 난 뒤다. 그 일에 빠져 있을 때는 잘하고 싶다는 욕심이 눈앞을 가려 보이지 않는다. 에너지를 불살라야 하는 일과 천천히 즐기면서 끝까지 꾸준히 해야 하는 일을 구분하고 나니 내가 도전했다가 포기한 많은 일들이 처음부터 내 능력 이상으로 질주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특히 루틴을 만드는 일에도 너무 성급하게 열정적으로 달려들었던 것이다. 어렵게 만들어서 빨리 포기하는 것과 쉽게 만들어서 꾸준히 지속하는 것 중에 고르라면 당연히 후자다. 시작은 최대한 작게 해서 허들을 낮추고 불필요한 욕심에 과도하게 질주하는 것을 멈추자. 누군가는 인생이 단거리가 아닌 마라톤이라고 한다. 나는 인생의 끝이 정해지지 않은 산책이라고 생각한다. 걷다가 걷기 싫으면 잠시 앉아보고 예쁜 꽃이 있으면 한참 구경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꾸준히 지속하지 못할 일이 없다. 해야 하는데 라고 생각하지 말기. 정말 실천하고 싶은 일일수록 해야 하는데 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의식해서 힘을 빼고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내가 너무 중요성을 높게 두고 푸시하면 몸은 반발한다.
힘을 주고 꼭 해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있으면 하기 싫어지고 실패할 확률이 높다. 막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누군가 시키면 하기 싫어지는 것과 같다. 해야 하는데 라고 생각할 때마다 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진다고 생각하자.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일을 반복하는 사람들은 열정적이고 자기 관리에 엄격한 사람일 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의외로 그들은 큰 힘을 들이지 않는다. 그리고 루틴을 한번 깼다고 해서 나는 역시 안 돼. 난 의지박약이야 라고 크게 자책하지 않는다. 어떤 일에 너무 큰 의미를 두면 시작할 때도 실행할 때도 실패할 때도 감정이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그 자체로 에너지 소모가 크다. 아둥바둥해서 될 일이 힘을 조금 뺀다고 안 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 일이 실제로 중요해서가 아니라 뭐든 중요성을 부여하려는 마음의 습관 때문인 경우가 많다. 마음에 힘을 빼고 가볍게, 즐겁게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자. 생각은 어른이 하지만 행동은 아이가 한다. 어떻게든 재미있게 만들자. 우리가 루틴으로 만들고 싶은 일은 되게 즐겁지 않은 일이다. 마냥 즐겁기만 한다면 큰 노력 없이도 이미 행동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즐겁지 않아도 스스로 하게 만들어야 하니까 힘들고 힘이 드니까 실천율이 떨어진다. 그리고 나는 세상에서 가장 의지가 약한 사람이라고 자잘한다. 앞에서 하기 싫은 일을 하는 나를 어린아이에 비유했다면 이번에는 한 단계 더 낮춰서 우리 집 강아지에 비유해보자. 강아지를 훈련시키려면 간식이라는 보상이 필요하다. 앉았다 일어나기, 기다리기, 손 내밀기 등을 잘 해낼 때마다 간식을 줘 자동적으로 행동하게 만드는 것이다. 우리에게도 딱 요 정도 수준의 보상이 필요하다. 루틴을 한 달간 지키면 바빠서 보기를 미뤘던 드라마를 마음먹고 정주행한다든가 양이 적고 비싼 음식을 먹는다든가 하는 소소하지만 행복한 보상 말이다. 다짐한 일을 실천했을 때 보상을 주는 것도 좋지만 일 자체를 즐겁게 만드는 것이 가장 좋다. 재미없는 일을 재미있게 만드는 건 참 어렵다. 하지만 재미없는 일을 강제로 계속 반복하는 것보다는 재미있게 만들기 위해 머리를 굴리고 노력해보는 것이 훨씬 낫다. 홈 트레이닝을 하는 지인의 사례를 소개하자면 그는 그냥 트레이닝을 하다 보니 너무 재미가 없어서 번쩍거리는 미러볼을 사다가 방에 켜놓고 미친 듯이 신나는 음악까지 크게 틀어놓고 트레이닝을 한다. 그것마저 하기 싫을 때는 트레이닝 대신 땀복을 입은 채로 닌텐도 댄스 게임을 한다고 한다. 땀은 뻘뻘 나지만 재미있어서 시간 가는 줄 모른단다. 만약 독서하는 시간이 지겹다면 독서를 할 때마다 본인이 좋아하는 뉴에지를 틀어놓는 것도 도움이 된다. 지루함을 굳이 꾸역꾸역 참으며 실천할 필요가 있을까? 어떻게든 재미있게 꾸준히 하겠다고 마음먹으면 길이 보인다. 성과를 눈에 보이게 만들어라. 눈에 보이게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 우리가 루틴으로 만들고 싶은 일들은 단기적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보이지 않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당장 먹고 싶은 초콜릿 하나를 참는다고 해서 내일 갑자기 날씬해지는 것도 아니고 오늘 책 몇 장을 더 본다고 해서 당장에 그 분야의 박식한 전문가가 되는 것도 아니다.
우리는 눈앞에 보이지 않는 성과를 위해 당장 달콤한 휴식을 참아내야 한다. 매일 마시멜로 실험을 당하는 어른들처럼 말이다. 성과는 눈에 보여야 실천할 맛이 난다. 나는 새로운 루틴을 만들 때는 헤빗 트래커라는 작은 메모지에 도움을 받는다. 헤빗 트래커란 실천한 날짜에 색칠할 수 있는 31칸짜리, 즉 한 달짜리 표다. 매일 책 100페이지 이상 읽기, 매일 스쿼트 100개 하기와 같은 목표를 써놓고 실천했으면 색칠하는 것이다. 이 표를 쓰면 괜히 빈칸을 만들고 싶지 않아서 실천하게 된다. 색칠된 칸이 늘어나는 게 눈에 보이면 뿌듯해서 동기부여가 된다. 수영이나 드럼처럼 무언가를 새로 배우기 시작했다면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놓자. 예를 들어 수영을 배울 땐 처음 자유형을 하게 되었을 때의 자세를 동영상으로 찍어 놓는 것이다. 영어 회화 공부를 하기로 했다면 처음 내가 말하는 영상을 찍거나 녹음한다. 악기를 처음 배우기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다. 한 달, 두 달 후에 다시 영상을 찍어서 처음과 비교해 보면 확실히 실력이 향상된 것이 눈에 보일 것이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향상된 실력을 확인한다면 그 다음 한 달은 훨씬 즐겁게 또 쉽게 실천할 수 있다. 뭐든지 눈으로 직접 볼 수 있게 하는 작은 노력이 실천을 훨씬 쉽게 만들어준다. 아무리 노력해도 매일 실천하기가 너무 힘들고 루틴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왜 그 일을 꼭 습관으로 만들어야 하는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인지, 혹시 남들이 하니까 그냥 나도 해야 할 것 같은 의무감에 하는 건 아닌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하기 싫은 일을 매일 같은 시간에 반복해야 한다는 것은 일종의 고문이다. 꼭 해야 하는 일이라면 재미있게 만들기 위해 노력해보고 아주 작은 단위로 만들어보고 그래도 도저히 안 된다면 포기하자. 놓아야 할 때를 알고 미련 없이 잘 포기하는 것도 실력이다.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아침이 달라지는 저녁 루틴의 힘을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